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여러 나라의 성장. 제가 여러 나라의 성장은 그 앞에 철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너무 하나의 강의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중간에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쭉 빼셔야 합니다. 별 채우기 하시면서 쭉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선생님 모든 거 다 외우면서 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열심히 귀 쫑긋하시고 쓰면서, 교재 다 있으니까 쓰면서 귀 쫑긋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별 채우기 하시면서 진도를 쭉쭉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 앞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고조선이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 고조선이 있었던 그 영역 속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자, 위치 보셔야 합니다. 먼저 부여, 고구려, 옥저, 이쪽 이제 함경도 쪽에 있고요. 동예, 동해, 네, 강원도 쪽에 있네요. 그 다음이 마한, 충청도 전라도 일대, 변안, 경상남도 일대, 진안, 경상북도 일대. 자, 요런 그 위치를 일단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돼요. 마한, 진안, 변안을 우리는 아우러서 삼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출발하고 있는 여러 나라 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잘 봐두셨죠? 왜냐면 위치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가려놓은 다음에 각각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부터 먼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위치 봤다. 자,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여입니다. 자, 부여는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부여와 고구려는요,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고주몽. 주몽이잖아. 주몽이 어느 나라 출신이야? 부여 출신이잖아. 부여에서 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고구려의 그 고주몽의 아들이 누구야? 온조잖아. 온조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백제.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는 개통성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백제가 왜 성왕 때 남쪽의 부여, 남부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같은 개통성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입니다. 부여는요, 이게 이 당시에는요, 여러 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당시는 이 자연의 어떤 그 두려움, 자연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신에 대한 어떤 그 제사라든지 어떤 그 경외감, 이런 것도 표현을 각각의 나라들이 해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도를 우리는 영고라고 합니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리듬을 좀 줘볼까요? 부여의 영고, 부영고, 부영고. 네, 이런 거 할 때 따라하는 거야.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있으면 안 돼. 따라해. 부영고. 너 안 따라했지? 불합격이야. 예, 항상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1대1로 하는 거잖아. 1대1로 하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그냥 마구 즐겁고 재밌게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부영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영고예요. 영고. 영이 뭐냐면 환영한다, 맞이하는 거야. 북을 치면서 부부 치면서 막 환영하는 거, 이런 느낌, 뭔가 사운드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부영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여에는 여러분들 이 사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여러 나라의 성장, 요 시기에 하나의 정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 부여라는 나라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 덩어리져 있는데 일단 그 부여의 상징적 대표자는 왕이야. 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왕,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각각의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는 군장들이 있어. 그 군장들이 뽑는 거야. 뽑으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 여기 왕권이 약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게 각각의 마가가 다스리는 지역,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 우가가 다스리는 지역, 구가가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지역, 각각의 자치권이 인정이 돼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그런데 뭐 외적과 맞서 싸울 때 그때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각자의 영역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맹체라 그래요. 연맹. 네. 그래서 연맹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니까, 일단 왕이 있으니까 연맹 왕국의 형태, 이게 바로 부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와 고구려는 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부여도 연맹 왕국이고요. 고구려도 연맹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왕권은 약하다. 연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사출도야. 하나, 둘, 셋, 넷.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네 개잖아. 그러니까 넉삭자에다가 날출자. 이게 네 가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사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당시 이 부여, 이 위쪽 지역, 이게 아마도 목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평야지, 만주 평야 일대잖아요. 날씨가 좀 추우니까 여기는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군장들의 이름이 말, 소, 개, 돼지. 이런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 이런 이야기 요즘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개, 돼지 같은 인간으로 살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개, 돼지, 개 군장님, 돼지 군장님 최고였습니다. 네. 요즘 와서 이게 좀 개와 돼지들이 이렇게 비하돼서 그렇지 옛날엔 최고였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늘 열어두고 계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출도라는 거예요. 사출도. 이렇게 연맹 왕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사출도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맹 왕국인데요. 고구려도 역시 현재 고구려는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여러 제자 써가지고 제가 회의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동맹 군사 동맹 고구려는 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고구려의 좀 특징이 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은 뭐냐면 이 서옥제라는 겁니다. 서옥제. 글쎄요, 뭐 이걸 뭐 한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서방님의 집, 그러니까 남자의 집,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고구려 시대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와요. 여러분 장가 간다와 시집 간다는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풍습은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자라고 하는 게 장인어른할 때 그 장이거든요. 가는 집 같자고. 그러니까 장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인어른의 집이, 그러니까 여자 집이에요, 여자 집. 장가 간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는 훨씬 더 길었어요. 시집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짧아요. 그에 비하면. 조선 후기, 양난 이후 들어서나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시집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 우리 역사의 전통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게 우리 역사에서는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게 바로 고구려의 서옥제,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서옥제. 장가 가면 그 서방님의 집 그 옆에다가 짓는다, 뭐 서옥이다, 한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 부여와 고구려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옥저, 함경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옥저인데 옥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공동 무덤은 뭐냐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저를 완전 매장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가매장식으로 놔둬요. 이 논밭에다가. 그러면 이제 살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뼈가 남겠죠. 그럼 그 뼈가 남은데 또 다른 가족이 죽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뼈를 한꺼번에 모아두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런 가족 공동 무덤이 있다는 거, 옥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결혼 풍습이 뭐냐면 민며느리제. 요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아예 여자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남자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남자 집에서 그 여자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집 갈 쯤 나이가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 클 때까지의 그 비용을 다 대는 거죠, 남자가. 요런 게 이제 민며느리제. 민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직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예, 그런 어떤 느낌이 들죠. 그래서 민며느리제, 이게 옥저의 결혼 풍습이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군, 이건 이제 삼로의 삼로라고 하는 이제 군장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옥저동에 삼한 각 소국은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어가지고 연맹 왕국 형태인데, 옥저동에 그리고 삼한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여기 동해, 강원도 쪽이죠. 동해. 이 동해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뭐 옥저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동해의 제천 행사는 뭐냐면 무천이야. 무당 무자에다가 하늘천. 막 하늘 향해서 막 무당이 막 춤추고 있는 모습 기억나시죠? 뭐 부여의 연고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북을 둥둥둥둥 하는 모습과 이 동해의 무천 막 무당이 춤추고 있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런 어떤 모습들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책화라는 게 있어요. 동해의 책화. 책화는 뭐냐? 책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화를 입히면 책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여기 우리 마을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 쳐들어왔어. 그러면 혼내는 거야. 예, 책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책화, 동해의 책화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한으로 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한, 진안, 변안인데 나중에 이 진안이 이제 신라 쪽이 되는 것이고요. 변안이 가야 쪽으로 되는 거예요. 가야 쪽으로 되는 건데 특히 이 변안 경남 쪽은요. 이 철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변화는 나중에 가야가 되었을 때 보면 알겠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낙랑 쪽에 이 철을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철을 다루는 기술은요. 최첨단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다루는 기술을 이야기하듯이 이 당시에 철을 다루는 기술은 최첨단 기술. 기본적으로 철을 뽑아내려면 불이죠,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불이 이 당시 한 1500도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 온도를. 그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예, 거기서 철광석에서 그 철을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최첨단. 철이 있는 자,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 변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 해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여러분들 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삼한은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농사 짓기 좋잖아. 그래서 계절제 뭐 이런 거, 이런 계절제라고 하는 건 뭐 추석이라든지 단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지읍처와 같은 그런 군장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이 지역은요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소도는 뭐냐면 고조선은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단군 왕검이 세웠잖아. 단군 왕검. 단군은 제사장의 성격, 종교 지도자의 성격, 왕검은 정치 지도자의 성격.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일치라고 해.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삼한시대로 오면요.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여러 나라 성장 다음 단계로 오면은 이렇게 소도라는 곳인데 이 소도는 천군, 즉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정치 지도자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재정 분리. 아까 단군 왕검은 재정 일치였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도, 삼한의 소도,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 되면 재정이 분리되어 있구나.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어때요? 재정 분리죠? 네, 추기경과 대통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그 출발이 바로 이렇게 사만 소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고조선, 그 고조선이 쭉 시간이 흘러가서 철기로 들어갈 쯤에 이제 무너진다고요. 무너진 그 공간에서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던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여러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의 이합 집산을 통해서 다음 단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시대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요때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연대에 1년, 2년, 3년, 4년, 5년에서 지금 2000년대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 1년, 2년, 3년의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시점이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원 전이야. 기원 전이고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이 이합 집산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시대로 올 때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우리 2000년대에서 1년, 2년, 3년 그 초창기로 그 삼국시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